총선은 끝났는데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주목하게. 이런 말 나온대요. 김기혁 아나운서.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이제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첫 시각장애인인 여성 국회의원이 찬생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김예지 당선인인데요. 그런데 이 김예지 당선인 말고도 주목받고 있는 이 개가 바로 그 개입니다. 네. 이 김예지 씨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안내견 조이인데요. 2018년부터 이 김예지 씨와 함께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4살 수컷이라고 하고 이름이 조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김예지 당선인의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온 이 잘생긴 아이는 조이 안내견입니다. 앉아. 사람들이 많아서 기다려. 제가 당사자로 경험을 통해 느끼고 뼛속 깊이 동감한 부분들이 반영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너 때문에 쓰는 거야. 위에 불러주시면 더 잘 볼 거예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영입 1호로 인재 1호로 영입이 되신 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진봉 교수님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예지 당선인 같은 경우는 원래 직업이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고요. 위스콘신 대학교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에 있는 대학의 메디슨 거기가 이제 그 제일 큰 대학입니다. 위스콘신에서.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에서 음악예술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니온 앙상블 예술 감독을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한국장애인 예술인협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분 이제 선천성 망막 색소 변성증 때문에 네. 시각을 상실하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반려견이 아니죠. 시각을 도와주는 저개와 함께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 올라서 네. 실제 공연도 했습니다. 그때 아하. 카운터 테너 이희성 씨와 함께 공연을 펼치게 됐고 이분이 또 동계 스포츠 종목인 크로스 컨트리 스키 사격이 결합돼 있는 바이애슬론 선수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운동 선수이기도 하고 피아니스트도 하고 네. 활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조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라고 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김예지 당선인도 주목받지만 지금 조이가 그 안내견 조이가 주목받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이 문제는 21대 국회의원 활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부터입니다. 이 김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장도 수시로 출입해야 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수시로 출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관례적으로 국회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그동안 막아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국회법 제148조도 본회의 또는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 조항 보면 이 안내견이나 이런 등등 자세한 조항은 없네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안내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출입 금지를 요하는 그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아무래도 그 김 당선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회 사무처도 밝히기로는 아직은 결론이 난 것이 없지만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라면서 원하면 뭐 본회의장 입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네. 그 전에 있었던 사례는 이제 없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국회 사무처는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안진용 기자님 전례가 없었어요? 진짜 국회 역사상?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허. 2004년 17대 국회 때인데요.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시 이런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걸 시도를 했는데 당시 국회 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결국은 이 본회의 참석 때마다 보좌관이나 비서관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네. 당시는요 애완견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개 이런 인간 외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이고 그렇죠. 인식이 그때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제 성숙되지 반려견 않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만큼 굉장히 인식이 성숙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요 좀 더 새로운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박성배 변호사님
저 안내견 조이의 출입만 허용하면 그냥 문제가 일단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안내견 조이의 출입만 허용한다고 해서 이 김 당선자의 의정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동작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이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 김 당선인이 앞으로 발언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표결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자체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고 또 김 당선인이 직접 만나서 어떤 점을 필요로 하는지도 직접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디어 국회 사무처가 솔로몬의 해법을 좀 마련해 주길 기대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런 제약 때문에 정말 유능한 인재가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나라가 국력의 손실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